자, 안녕하세요. 8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생각 요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쇼크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 때문에 결국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이 뭐냐면, 자, 일단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50을 기준으로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얼마다? ISM 제조업 PMI 46.8, 전월치 48.5, 시장 예상치 48.8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50과 많이 멀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고용은 꺾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고용지수는 얼마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5.9포인트 급락한 43.4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 이거는 코로나 당시 이 모든 공장이 멈췄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살아났던 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러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거의 모든 게 올스톱 되면서 거의 굴러가는 게 없었는데, 거기 비슷한 수준까지 미국의 제조업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시장에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공포감이 커지겠죠. 그러면 경기 안 좋은 것 아닌가?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근데 제가 왜 이게 단기적인 쇼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 미국 연준의 주요 목표는 첫 번째,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 경기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달러는 결국 물가 잡히면은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거의 얼추 물가 잡이의 끝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경기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돈이 풀리는 만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받고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번엔 진짜 이 유동성 때문에라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에는 호재로 우리에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터 이걸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상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실물 경기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주식은 항상 먼저 올라가곤 했습니다. 요번에도 그 역사를 여기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자, 9월달 당장 다음 FOMC죠. 현재 5.5인데 5.5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이상 할 가능성 100%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 건데,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자, 한 번 금리 인하가 5.25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1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100%가 잡히고 있구나. 자, 그럼 12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데 두 번 하면 5.0인데 세 번째 금리 인하 확률이 몇 프로인지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25bp씩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요, 9월, 11월, 12월 연이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이제 크게 50bp씩 금리 인하를 한다면 중간에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크게 올라가나 작게 올라가나 요게 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켜만 보면 되겠죠. 그럼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모든 유동성을 이 반도체 쪽에서 끌고 가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번에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간다. 해서 요즘 제약바이오 쪽의 뉴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인텔부터 해서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다? 진짜 호황은 내년
여기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 막 경쟁하면서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약간 아쉬운 거 어느 순간 채워지게 될 거다. 그러면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높게 올라갔던 자리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금방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돌아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괜찮은 모습이 유지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성과를 여기서 뽑아내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했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 76.31달러로 마이너스 2.0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급등하게 되었고 달러 상승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진짜는 내년에 모든 게 나오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어서 소부장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LCD 공장은 매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OLED랑 요 다음 사람들의 이제 투자가 집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LED 관련 테마랑 그 다음 이제 다음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지금의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이 디스플레이 관련 테마의 종목들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슈퍼사이클 왔습니다. 지금 2008년 수준의 이 선가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후판의 가격도 조금씩 조정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원가율도 괜찮거든요. 이제 인건비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은 진짜 전성기가 여기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선박 기자재들도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여러분들 한동안은 꾸준하게 괜찮구나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 세계 이제 전력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급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전선주, 불기둥. 거기에다가 지금 변압기도 엄청 좋잖아요. 이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이 역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란에 있는 이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암살을 당했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 갈등이 높아지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임 또 한 번 뜰 가능성 높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운임 때문에 원가율이 높아진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돈 벌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공부의 개념으로 이런 거 참고해보고 싶다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참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핵심으로 보는 부분도 지금 이탈해서 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개별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요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개별의 호재도 나름 괜찮다면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빠진 부분은 어제 그 미국의 반도체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반도체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AI 관련해서 진짜는 내년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회복도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 저는 시갈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고 영상에 시장 정리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금리 인하 계속되면 여기에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두산 개별적인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호재가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책부터 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게 되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전 쪽으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사업 관련 요 테마로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들도 점점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건설, 착공 들어갔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폴텍 지금 설계 평가 1단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 루마니아 쪽에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된다면 이거 수주 가시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 SMR이 점점 커지고 이게 지금 1차 목표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면 미리 훌륭한 레퍼런스를 쌓아놓은 기업들이 여기서 가장 큰 먹거리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뭐다? 건설 회사들이 암만 이걸 따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직접 제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 기계공학의 끝이에요. 단순 설계도가 있다고 그냥 만들고 싶다고 조금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분야라는 것이죠. 그럼 수십 년 동안 기술력을 쌓아놓은 데가 아니면 이걸 위탁 생산을 해줄 수가 없을 텐데 때마침 두산은 뭐다? 여기에 지금 딱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를 위해서 전문 공장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일거리를 따오게 된다면 두산 쪽으로 수주 물량이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두산 입장에선 만들어서 이제 납품만 하면 되는데 원전이니만큼 개당 단가가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 캐시카우가 확실해지고 있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밥캣 요거 쪼개내는 것 대해서 지금 이야기 들려오는 게 밥캣 관련해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죠.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블 카운팅으로 제값 못 받고 있는 주식 제값 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요거는 그냥 되면 그냥 상황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향후 나오는 내용 보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우선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떨어졌을 때 매집했다가 지금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부터 매집했던 것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빨간불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뭐 2만, 3만 이게 아니라 10만 단위의 매도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현재 위치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나름 기대를 가지면서 봐도 괜찮다. 요거 1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121선 이탈해서 되게 애매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회복하면 어떤 걸 노려야 되냐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이제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는 21선 돌파. 그러면 이 과거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 뭐냐 하면은 쭉 떨어진 다음에 여기 121선이나 아니면 101선 부근을 딛고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61선까지 가는 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대로 돌파를 한다면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다 뚫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만약에 버틴 다음에 2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하고 자리 잡는 순간 한번 올라가는 거. 그랬을 때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 한번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조정을 받는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올라서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241선, 481선, 1001선 1년, 2년, 3년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아마 여기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21선? 아니요. 이제는 또 봐야 되는 게 늘어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선 어떤 라인을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61선이 핵심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네요. 다 장기 평사 아래 깔고 나서 61선 돌파하고 61선 위에서 자리 잡고 턴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을 때도 장기 평사 아래에 있으면 61선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가 한 번씩 크게 터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훨씬 길어질 수 있겠구나. 61선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잘 버티고 그런 다음에 방향 또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노려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베스트는 121선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는 분들만 조금 더 홀딩해서 보시는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을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지금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것들 한번 써봤는데, 이거 글로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첫 번째, SMR 너무 좋다. 뭐 밥캣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둘 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게 베스트이며,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 위에 있는 것. 하지만 여기 빠르게 회복 못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241선, 여기 장기 평선 몰려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21선 이외에서 버티게 된다면 21선 돌파하면 이때 추세 한번 잡으시면 되고요. 241선까지 빠졌을 땐 61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차근차근 시간을 좀 많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기고요. 요게 장기식으로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